이제 좀 쉬어야지. 그 말을 입으로는 수없이 했지만 정작 쉬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퇴직을 하고도 우리는 또다시 일자리를 찾고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마음속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쉬어볼 걸. 우리는 평생 일하는 나로 살아왔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람이라 여겼고 누워있으면 게으르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일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니라 제때 쉬지 못했던 순간들이라는 거요. 뉴스에서도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일로 쉬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만큼 우리는 일에 묶여 자신을 돌볼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쉰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그동안의 길을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시계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 중독의 후회에서 벗어나 쉼의 진짜 의미를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또 일을 붙잡게 되는 이유, 그리고 노는 삶이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추는 용기,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의 리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은퇴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다시 일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이 곧 나였던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점심은 시계를 보고 저녁은 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던 삶. 그 일상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이를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질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누군가 기다리는 곳도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70대 김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늦잠도 자고 책도 읽고 아내랑 산책도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마치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 같았어요. 그는 결국 근처 슈퍼의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말 속에는 우리 세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놓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듯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평생 유지해온 자존감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뿌리는 단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세대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일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지나며 노동은 생존이자 자존이었죠. 그 결과 우리는 성실을 미덕으로 쉼을 나약함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텼으니 이제 와서 편히 쉬라는 말은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주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일 중심의 사고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이미 일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괴리감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아직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쉼을 배우지 못한 세대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쉼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쉬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준비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할 상실 불안이라 부릅니다. 일이 사라지면 자신을 규정하던 역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찾거나 과거의 역할을 유지하려 애쓰지요.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직함이 아니라 직함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인생 후반부의 첫 과제입니다. 쉼은 나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듯 일에서 한 발 떨어질 때 비로소 인생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일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일에 나를 맡겼던 거구나. 이제 인생의 방향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나답게로 바뀌어야 합니다. 멈춘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멈춤 속에서 다음 삶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멈춤이 어떻게 노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노는 것이 인생 후반의 자유와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놀면서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노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 논다 시간 낭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일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논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 그게 바로 진짜 노는 삶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손이 놀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집안일을 찾아하며 고장나지도 않은 물건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에서 벗어났는데 마음은 아직 회사를 못 떠났네. 그 말에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쉰다고 하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었구나. 놀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아무 데가 없이 놀았습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신나서, 함께 웃고 싶어서. 그때의 시간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풍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놀이는 사치가 되고 해야 할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은 잘하지만 놀 줄은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놀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담고 시간이 흘러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남습니다. 따뜻하고 유연한 온도 말이죠.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일할 땐 세상과 맞추느라 나를 잃기 쉽지만 놀 때는 나의 리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나답게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노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싶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하루. 그게 노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낡은 앨범을 꺼내 추억을 되짚어도 좋습니다. 꼭 대단한 여행이나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의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인생을 헛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면 놀이는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일이 목적이라면 놀이는 존재입니다. 일할 때는 늘 다음을 생각하지만 놀 때는 오직 지금을 살게 됩니다. 그 지금의 감각이 쌓일 때 인생의 온도는 따뜻해지고 시간은 더디게 흐르며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일요일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월요일이 무섭지 않아요. 이젠 모든 날이 일요일 같아요. 그녀는 매일 오전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엔 마을 사람들과 산책을 합니다. 수입은 없지만 얼굴엔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게 진짜 노는 삶이에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하루. 놀이는 결국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중심을 성과에서 존재로 옮깁니다. 놀 때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 역시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인생 후반의 건강한 자립입니다. 덜 벌어도 괜찮고 덜 계획해도 괜찮습니다. 덜 가지는 대신 더 느끼고 더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의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의 시간보다 삶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기분에 맞춰 하루를 채우는 연습. 그게 바로 노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어떻게 흐려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즐거움과 활력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과 놀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젊을 때는 일은 생계를 위한 것, 놀이는 여가라고 구분했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그 시간을 주도하느냐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억지로 하는 일은 고통이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그것은 놀이가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 시기의 일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표현이 되고 놀이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간 회사에 다니며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손자에게 줄 작은 나무 의자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처음으로 일이 아닌 일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는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간이 벤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과 함께 노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일과 놀이의 차이는 주체성입니다. 타인이 정해준 목표를 따르는 건 노동이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은 놀이가 됩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빠르게 사는 것보다 내 속도대로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지요. 젊을 때는 성과가 기준이었습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성공해야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도보다 균형의 시대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지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는 게 더 큰 성공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과 일을 놀이처럼 이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기준의 변화에 있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사회의 시선에 매여 있고 후자는 이미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놀이로 하는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즐겁습니다. 이윤이 없어도 의미가 있고 평가가 없어도 뿌듯합니다. 그 속에는 살아있음의 감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것, 그게 바로 자율적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무적으로 일할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은 긴장 상태에서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은 같은 노동이라도 에너지가 다릅니다. 피곤함보다 만족감이 크고 힘듦 속에서도 활력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의미를 느끼는 일이야말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을 계속해도 좋습니다. 단, 그것이 불안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리듬과 호흡에 맞는 일이라면 그것은 놀이이자 예술입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해야 한다는 말 대신 오늘은 이걸 해보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때 삶은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이 시기의 일은 성과의 무게가 아니라 기쁨의 무게를 가집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남이 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나의 속도와 방향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일은 다시 놀이가 되고 삶은 다시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자율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지, 놀 때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영양제와 운동 계획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도 늘 피로하고 우울하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근육이 굳고 걱정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며 억눌린 감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마음이 먼저 병들면 몸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놀 때는 이 긴장이 풀립니다. 놀이는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즐겁다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 순간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놀면 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병원이나 약이 주는 효과보다 훨씬 근본적인 회복이지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뒤 한동안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영양제를 챙겨 먹었지만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지역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노래를 하며 망설였지만 노래를 하며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몸의 피로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2시간씩 노래하고 웃는 게 제 건강 비결이에요. 놀이는 이렇게 마음을 먼저 치유합니다. 그 치유가 몸의 리듬을 바로잡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풀리면 혈압도 내려가고 웃음이 많아지면 면역세포도 활발해집니다. 결국 잘 논다는 것은 잘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삶의 긴장을 풀어내는 능력이 곧 회복력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취미나 놀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또 웃는 시간이 하루 10분 늘어날 때마다 면역력이 상승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놀이는 약보다 강한 회복제입니다. 몸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놀이는 또 시간의 감각을 되돌려줍니다. 일할 때는 하루가 쫓기듯 흘러가지만 놀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느끼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바로 그 순간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안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놀이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로 가득 찼던 시절에는 건강이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버티는 건강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쁘게 쓰는 건강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 변화는 몸을 가볍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는 법보다 가볍게 웃는 법을 압니다. 하루의 절반을 계획으로 채우는 대신 남은 절반을 여유와 놀이로 비워둡니다. 그 시간들이 몸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세워줍니다. 노는 삶은 결국 건강의 철학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생존이 아니라 스스로의 속도로 살아가는 회복의 기술입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웃고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세포는 다시 젊어지고 삶의 리듬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안정과 균형을 만들어가는지, 즉 자유롭게 놀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준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놀며 사는 삶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적인 걱정이 따라오면 마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놀지? 노후가 길다는데 모자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그렇기에 은퇴 후의 진짜 자유는 준비된 여유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는 삶은 무책임이 아니라 계산된 평온 위에 세워지는 지혜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소득이 끊기는 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짜 은퇴는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덜 써도 괜찮은가를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늘 부족을 만들고 절제는 늘 풍요를 만듭니다. 노년 재정의 핵심은 모으기가 아니라 쓰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벌 수는 없지만 대신 쓸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돈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불필요한 건 덜어내면 그 순간부터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재정적 자유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에도 불안한 마음에 3년간 재취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리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만 써도 20년은 충분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난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재취업을 그만두고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사람들과 탁구를 치며 지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불안에서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하면 그 순간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후 불안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지출 통제력과 소비의 만족도라고 합니다. 결국 돈을 통제하는 힘이 마음의 평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적 균형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불안한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가 아니라 돈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벌면 쓴다는 단순한 구조로 살았지만 이제는 느끼며 쓴다는 철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하기보다 그 지출이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묻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소비를 불안에서 의미로 바꿉니다. 또한 노년의 경제에는 줄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줄인다는 건 포기나 후퇴가 아니라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고정비를 줄이면 불안이 줄고 소비를 단순화하면 여유가 늘어납니다. 적게 가질수록 선택이 명확해지고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구분됩니다. 이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의 끝을 정해두는 일입니다. 노년의 재정은 끝이 없는 계획보다 멈춤이 있는 계획이 현명합니다. 언제까지 모을지, 얼마나 남기고 싶을지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해두면 남은 생은 계산이 아니라 균형으로 채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이 내 삶을 흔들지 않는다. 은퇴 후에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고 그 돈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의 재정은 더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덜 불안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삶의 여유는 단순히 일하지 않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기반 위에서 이젠 나를 위해 써도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가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에서 벗어난 뒤 찾아오는 정체성의 공백,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되찾는 시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종종 낯설게 다가옵니다. 평생 무언가의 누군가로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 가족 안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자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 남는 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는 나, 부모로서의 나로는 살아봤지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땐 사람들이 날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렀죠. 그런데 회사를 떠나자 그 직함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정말 좋아하던 목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무 냄새 맡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는 그렇게 직함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단순히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설명해주던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기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죠.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나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나 배우자, 어떤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새로운 자존감을 세웁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고요한 시간은 나 자신을 다시 듣는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혼자 걷는 시간 속에서 나답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동안 외부의 기준에 맞추느라 스스로의 취향과 감정을 미뤄왔던 사람일수록 이 시기에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꾸려도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외롭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병이 아니라 회복의 징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늘 같은 답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되찾을 때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나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시기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다시 젊어집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젊어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에게 진심인 관계를 만들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의 후반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자존의 시작이고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평온하게 맞이하는지, 즉 인생 후반전의 철학과 마무리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남들이 정한 길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남을 위한 삶을 마무리하고 나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정한 성공의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기의 용기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비워야 들어올 수 있고 멈춰야 방향이 보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놀이는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해야 할 일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중년엔 가족 걱정에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새소리 듣고 커피 한 잔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젠 내가 나를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 짧은 말 속에 인생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할 때 시작된다는 것.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은 경쟁이 아니라 균형의 시간입니다. 더 높이 오르기보다 더 깊이 내려다보는 시간.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가볍게 존재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의 품격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비울 줄 아는 마음의 넓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습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정한 행복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누군가의 눈치도 세상의 속도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나이 들면 잃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이미 증거이니까요. 이제는 그 시간들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괜찮아. 오늘은 나를 위해 살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속도를 바꾸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무겁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후반전이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